각자 질문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답지를 보시든 시험지를 보시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뭐 둘 다 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뒷페이지 보려는 겁니다. 애초에 유형 1하고 유형 2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거니와 다시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에서 다시 영상을 보시든가 아니면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와서 질문을 하시든가, 그렇게 아니면 뭐 이따 남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유형 3에 있는 그거 질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에 분자량비라고 하는 걸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뭐 별건 아닌 게, 원래 우리 분자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학식량이랑 분자량은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진짜 적게 잡아도 100번은 얘기한 것 같고요. 우리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그치? 그래서 몰수라고 하는 건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그러면 화학식량,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이거 식을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화학식량은 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화학식량, 즉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내가 화학식량 B, 그러니까 분자량 B가 궁금하면 이 뒤에 똑같이 다 B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화학식량 B는 몰수비분의 질량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식을 꼭 B라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란 말이야. B에도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따로 가져올 필요도 없이 거기 분자량 B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결국 몰수비분의 질량비, 그러니까 뭐 질량비 나누기 몰수비가 되는데, 문제는 식에서 질량비라고 하는 게 밑에 예를 들면 EX1번을 보면요, 아니면 EX2번 뭐 이런 것도 보면 EX1번, 2번, 3번 뭘 보든 상관없는데 반응 전의 질량이 있을 거고 반응 후의 질량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라고 하는 걸 어떤 질량비를 데려와야 되느냐가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표현을 명확하게 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반응 질량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얼만큼 있나 안 중요하고요, 나중에 얼만큼 있나 그런 걸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 즉 변화하는 질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야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질량을 알 수 있고,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비를 구했을 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화학식량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이 반응에 참여하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 반응 질량비 라고 일단 제가 뭐 명시를 해놓은 건데, 뭐 아무튼 거기서 그래서 그 답지에는 그냥 질량비 나누기 개수비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 질량비가 반응 질량비라고 하는 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반응 질량비 아닌 질량비는 우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EX2번에 보시면요, 반응 전에 38g이랑 10g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질량비에서 38대 10 이딴 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아무 관심도 없고, 어차피 이딴 질량비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린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만 질량비로 써먹어 줍니다. 그래서 분자량비는 질량비 나누기 개수비가 결국 이거지. 어차피 뭐니까 몰수비, 특히나 반응 몰수비는, 반응 몰수비가 개수비잖아요. 이건 우리 바로 그 위에 칸에도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바로 위에 칸에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다. 그쵸?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제 지금 요 프린트라도 외워야 니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물론 이거 잘 외운다고 문제가 그대로 풀리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기출픽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풀어보셨으면 어려운 문제는 진짜 이미 기출픽 정도만 돼도 더럽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프린트에 넣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프린트에다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좀 맞춰서 주어진 단서에 따라 한계 반응물이 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프린트에다 정리를 해놓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도 이런 건 일단 외워둬야 될 거 아니야.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서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분자량비는 질량비 나누기 개수비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을 개수 나누는 건 결국 질량 나누기 몰수 한 거, 그러니까 몰수분의 질량이랑 같은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EX 1번에 있는 거 그 반응 전, 반응 몰수, 반응 후까지는 원래 하던 거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밑에 분자량비, 반응 질량비, 반응 몰수비 여기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유형 3에 있는 EX 1번부터 EX 2, 3, 4 다 쭉 정리를 해볼게요. 뭐 EX 1번 같은 경우에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데 뭐 개수 맞추는 건 대부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전해랑 반응 후랑 맞추는 거는 지금 무시하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반응 전이 48g이고 반응 전이 128g인데 이제 당연히 안 그랬겠지만 이 상태로 전개하는 거 아니죠? 식전개는 항상 요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의 전개는 몰수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 탄소의 화학식량은 12니까 얘가 4몰이었네를 먼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2의 분자량, O2의 화학식량은 32니까 32분의 128에서 4몰이었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4몰 여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얘는 둘 중에 누굴 한계 반응물로 잡든 크게 상관없어서요. 일단 반응전을 몰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반응 몰수는 얘가 4몰이고 얘가 4몰이니까 얘 빼기 4 이렇게 해도 어차피 얘도 똑같이 빼기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왜? 반응 몰수가 이 개수비가 적용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개수비가 1대 1대 1이라고. 오케이? 야, 근데 너네, 그니까, 사실 한 주 동안 지난번에 했던 걸 공부를 안 해오는 게 얼마나 크냐면, 니들이 그 지난주 걸 공부를 안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번 주 거 설명하면서 지난주 걸 누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공부 좀 제때 좀 해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빼기 4 빼기 4 해서 얘가 더하기 4 이렇게 1대 1대 1 B가 성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는 0, 0, 4 몰이 된다 까지는 별게 없어. 근데 이제 그 밑에 반응 질량비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럼 얘는 48g이었다가 0몰이 됐으니까 반응 후에 아예 없는 거니까 0g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얘는 반응에 48g이 다 참여했다는 뜻일 거고, 얘는 128g이었다가 0몰이면 0g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28g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반응에 참여한, 그러니까 반응에서 만들어진 만큼의 질량이 얼만큼이냐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일 짜치는 방법, 제일 복잡한 방법으로 접근을 먼저 해보면, 일단 반응 질량비가 얘네들은 48g에서 0g, 128g에서 0g이니까 g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근데 반응 질량비 말고 뭐 반응 몰수비 같은 경우도 뭐 1대 1대 1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 개수비가 1대 1대 1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 반응 몰수비는 결국 그냥 개수비니까. 근데 결국 여기 채우는 건 따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3월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CO2의 화학식량이 44니까 그럼 얘는 4 곱하기 44g이겠네 구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냥 제일 뭐라고 해야 되냐, 제일 복잡하면서 귀찮은 방법으로 구했을 때가 이겁니다.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원래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으니까 질량을 구한다고 치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그렇고 사실 물리적으로 당연히 성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질량 보존입니다. 질량은 보존되어야 돼요. 질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반응 전의 총 질량이 176g이었는데 근데 반응 후에 얘 0g, 얘 0g 되면 얘 혼자서 다 176g 전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반응 후 질량을 가장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생성물의 질량 이런 걸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를 정리하면 3대 8대 11이 나올 거예요. 서로 약분을 쭉 해주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3대 8대 11이다. 이렇게 질량비가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량비는 그냥 요렇게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대로 3대 8대 11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근데 사실 반대로 지금 얘들은 탄소랑 산소랑 CO2인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76g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반응 몰수비 1대 1대 1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고요. 분자량비 그냥 구할 수 있잖아. 탄소 분자량 12, O2 분자량 32, CO2 분자량 44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따로 안 하고 12대 32대 44 이렇게 정리해서 그럼 이거 약분하면 3대 8대 11 나오니까 3대 8대 11이고 1대 1대 1이니까 3대 8대 11이겠구나.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혹은 간단한 방법이 안 떠오르면 떠오르는 복잡한 방법으로라도 풀면 되고, 근데 푸는 방법이 아예 안 떠오르는 사태만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반응 질량비랑 반응 몰수비랑 분자량비, 사실 EX 1번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저 셋 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그 관계를 파악해보자 라는 의미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EX 1번의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개수 채우는 걸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개수는 채워놓고 시작을 합시다. EX 1의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자, C3H8 더하기 5O2 3CO2 더하기 4H2O. 일단 식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얘가 5몰이고 얘가 12몰이었어. 반응 전해가.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건 이 둘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일 것이냐 따져서 얘가 한 개 반응물일 테니까 빼기 12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거기 적혀있는 대로 빼기 2.4 더하기 7.2 더하기 9.6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라고? 여기가 반응 몰수비가 개수비니까. 그래서 여기 개수비인 1대 5대 3대 4가 지금 여기에 적히는 숫자들 사이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은 다 쓰이는 놈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설명 왜 자세하긴 어려우니까 아직도 이거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6이 될 거고 얘 0이 될 거고 얘는 7.2가 될 거고 얘 9.6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것까지는 원래 하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반응 질량비랑, 그러니까 방금 문제처럼 하나하나 막 짜치게 하지 말고 한번 쉬운 것부터 그래서 구해 봅시다. 반응 몰수비랑 분자량비 이거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구해 보면요, 반응 몰수비가 제일 쉬워요. 왜? 1대 5대 3대 4 개수비니까. 그쵸?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반응 질량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질량을 주지도 않았는데 반응 질량비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고 분자량비 먼저 구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 분자량을 구해보면 얘 분자량이 44가 나오고요, O2의 분자량은 32고요, CO2의 분자량은 44고요, H2O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래서 분자량비가 44대 32대 44대 18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러니까 서로소까지만 약분을 하면 22대 16대
22대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질량비를 이 둘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지. 거기 위에 아까 우리 분자량비는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수비로 나누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몰수비랑 분자량비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2대 16 곱하기 5대 3 곱하기 22대 4 곱하기 9 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 11대 40대 33대 18이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곱해서 그대로 적으면 요거는 80인가요? 그쵸? 80대 요거는 66일 거고 36일 거고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곱해서 이렇게 적어지는 거고, 근데 2로 이제 약분이 되니까 2로 약분해서 적은 게 거기 나와 있는 결과인 거죠. 그치? 실제로 이 반응 질량비나 반응 몰수비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자량비를 구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유형 1번이나 유형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몰농도 문제나 화학 반응식 그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 있는 유형들의 응용은 지금 이 프린트에 있는 응용들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모르겠는 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지, 다른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 대부분 문제들이. 근데 유형 3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예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다 외워놓은 상태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단원인 거고. 아무튼 EX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EX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 물어보려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고 그냥 표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공지랑 답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낫겠죠. 그래서 EX 2번을 보시면 EX 2번에 이제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2B가 C가 된대. 그러니까 A, B, C는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냥 어떤 화합물들인 거지. 실제로 요즘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야 그 뭐야 좀 쉬운 문제들이야 CO2, CO2 이런 거 그 분자나 원자 이런 거 다 적어주고 내는 거고, 쉬운 문제들은. 그리고 좀 어려워진 것들도 XY2, X2Y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원자인지 좀 유추도 가능하거나 좀 쉽게 그렇게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요즘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출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예 분자식조차 유추가 안 되게, 어떤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아예 유추할 수 없게,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 물질 A, B, C 갖다 놓고 식을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냥 우린 이대로 해줘야 돼. 근데 반응 전에 38g이고 10g 일부러 좀 편하게 되어 있죠. 반응 후 같은 경우는 얘가 10g이고 얘가 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몇 g이냐 부터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뭐야? 반응은 요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도 질량이 변하면 안 된다고. 질량 보존돼야 된다고. 그래서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 전에가 총 48g이었을 거니까 반응 후에도 총 48g이어야 돼서 얘가 38g이구나. 그쵸? 이렇게 구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반응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 질량비는 변한 만큼을 써야 된다고. 얘는 38g에서 10g이 됐으니까 반응 질량비에 들어가야 될 건 28이 되는 거고 돼. 얘는 10에서 0이 됐으니까 10이 될 거고 돼. 이건 0에서 3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이 될 거고. 반응 질량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약분해서 적으면 거기 답에 적혀있는 14대 5대 19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반응 질량비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반응 몰수비는 개수비잖아. 그러니까 그냥 1대 2대 1 해서 그냥 1대 2대 1 이렇게 된다고. 아, 선생님 근데 사실 반응 질량비도 그렇고 반응 몰수비도 그렇고 얘네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맞는데 그냥 무시하고 합시다. 어차피 B 할 때 그냥 절대값으로 해주는 게 우리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문제에 써먹기도 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네 둘은 사라지는 애들, 얘는 생기는 애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 사용을
야무지게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B를 야무지게 만들려고 하면 그냥 너네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사용을 야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분자량 B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면 28대 5대 38. 그러니까 나누는 건 이걸 이걸로 나누고 이걸 이걸로 나누고 이걸 이걸로 나누면 돼. 그냥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답에 28대 5대 3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4B 3C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풀게 되는 문제들이 다 그렇다시피 여기서 A랑 여기서 A는 뭐 다른 애예요. 그냥 모르는 애 아무거나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저기서 A랑 여기서 A를 같은 거라고 적지 않았으면 다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 문제 1번에서 나오는 물질과 문제 2번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분자식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상에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맞겠지. 여기에 물질 A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문제 2번이 물질 A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 A랑 이 A는 당연히 다른 거겠지. 서로 다른 문제의 A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응 전에 40g, 얘는 20g이었는데 얘가 30g이 되고 얘가 0g이 됐어. 그러면 반응 전 총질량 60g이었으니까 얘가 30g이 되어야 되는 거겠네요. 왜? 반응 후 총질량도 60g이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10g 반응에 참여한 거고요. 10대. 얘는 20g 반응에 참여한 거지. 20대. 얘는 30g 생겨난 거지. 30 해서 1대 2대 3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량비 지금 보면 대충 느낌이 바로 오겠지만 1대 2면 얘는 당연히 3이에요. 얘가 28대 10이면 얘는 38입니다. 왜? 사라진 반응물의 총 질량이 생겨난 생성물의 질량일 수밖에. 그래야 질량이 보존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보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말고 이걸로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보통 응용을 못하고 잘하고는 그 머리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이 들려있고 안 들어있고가 좀 제일 크게 작용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반응 질량비 1대 2대 3이 되는 거고요. 반응 몰수비는 개수비니까 1대 4대 3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질량비 1대 2대 3, 몰수비 1대 4대 3이니까 그러면 분자량비는 요거 이렇게 나눠서 1대 2 나누기 4에서 2분의 1 대 요거 나누면 1이니까 정리하면 2대 1대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A 더하기 B가 EC 플러스 T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요것도 해보면 A 더하기 B가 EC 더하기 T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A가 처음에 15g이었고요 얘가 20g이 되어 있는데 반응 후가 5g이고 0g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반응 전에 총질량이 35g이었던 거고 반응 후에도 35g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두면 C가 몇 g이고 D가 몇 g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이 상태로는 모르고, 그래서 거기 주어진 대로 적어도 C가 이제 20g 이렇게 추가로 주어지고 나면 그래야 D 질량을 구할 수 있겠지. 뭐 아무튼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35고 얘가 25면 얘가 10g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질량비를 구해보면 얘는 이제 질량비가 숫자가 4개가 되겠죠. 얘는 10g 참여하고 돼. 얘는 20g 참여하고 돼. 얘는 20g 생겨나고 거대. 얘는 10g 생겨나고니까 정리해서 질량비는 반응 질량비는 1대 2대 2대 1이다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반응 몰수비는 어떻게 된다? 개수비다. 그러니까 1대 1대 2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냥 개수비가 1대 1대 2대 1이니까. 그러면 분자량 B는 요거 나누기 요거 1대, 요거 나누기 요거 2대, 요거 나누기 요거 1대, 요거 나누기 요거 1이에요. 그치? 약분 해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EX 3번은 똑같은 걸 이제 좀 거꾸로 써먹자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EX 3번에서는 보면 일단 식은 EX 3번의 앞에 있는 건 보면 A 더하기 2B가 C가 되어 있는데 앞에 개수가 비어 있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저 개수를 그냥 구해낼 수는 없단 말이야, 당연히. 저기서 개수를 구하려면 EX 1번처럼 C 더하기 O2가 CO2 이렇게 물질이 원자가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개수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 원자가 각각 누군지 모르면 이 상태로는 개수를 당연히 못 구해요. 여기 개수를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얘가 반응 전질량이 20g이었고 얘가 10g이었어요. 근데 얘가 0g이 되고 얘가 8g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g, 얘는 아니 반응 전에가 총 30g이었으니까 반응 후에 총 30g이어야 돼서 22g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가 22g이다 라고 먼저 채우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걸로 이제 반응 질량비 구하면 반응 질량비가 20대 2대 22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반응 몰수비는 몰라. 우리가 지금 개수비를 모르니까 얘가 1대 2란 사실은 아는데 얘를 몰라. 그럼 일단 보류해 두고, 그래서 얘가 반응 몰수비인데, 중요한 건 얘는 분자량비를 줬죠, 문제가. 거기 분자량비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대 1대 22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얘가 1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반응 질량비가 20대 2대 22일 때 분자량비가 20대 1대 22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반응 몰수비를 완성을 해놓고 나면 개수가 채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그냥 알겠어? 알겠는 거 맞아? 난 그렇구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보시면 A 더하기 B가 2C 더하기 D, 이것도 그냥 보고는 요 앞에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 30g, 얘 30g이고 얘 0g, 얘 10g이고 얘가 20g이야 라고 하면 반응 전에 총질량 60g이었으니까 반응 후의 총질량도 60g이구나. 그러면 이 둘이 30g이었으니까 얘도 30g이겠네가 정리가 될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응 질량비 먼저 구해보면 얘는 30g 반응에 참여하고요, 얘는 20g 반응에 참여하고요, 얘는 20g 만들어지고요, 얘는 30g 만들어지네요. 즉 3대 2대 2대 3이라고 하는 반응 질량비가 구해질 거고, 근데 반응 몰수비는 모른다고. 1대 1대 2까지는 아는데 얘를 아직 모르니까 여긴 못 채워. 비워두고. 근데 문제에서 분자량비가 거기 3대 2대 1대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게,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구해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 3대 2대 2대 3이었으니까. 그러면 3 나누기 1에서 3, 2 나누기 1에서 2 그대로 나왔었을 거니까, 2 나누기 2에서 1 나왔었을 거니까, 그럼 얘는 3 나누기 3에서 1이 나왔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얘 개수가 3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EX 4번은 진짜 더럽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네 아직 양적 관계 문제가 어차피 푸는 거,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겠지만 좀 익숙해지고 나서 어려운 문제 쪽으로 가다 보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에서 되게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AA 더하기
B가 CC 반응식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 C의 분자량을 요 나머지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C분의 AA 더하기 BB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왜 이렇게 되냐? 자, 반응 몰수비는요. 자, 이 문제 요 식의 반응 몰수비는 A 대 B 대 C고요. 그리고 반응 질량비 냅두고 그 다음에 분자량비라고 했을 때 어차피 분자량은 A의 분자량 A라고 넣을 거니까 A 대 B의 분자량 B라고 넣을 거니까 B 대 그리고 C의 분자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C의 분자량 이렇게 채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AA 대 이거 곱하기 이거 B 대 이거 곱하기 이거 C 곱하기 C의 분자량이거든요. 네, 아까 모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온다니까? 질량비에서 반응물의 질량비들을 더했을 때 생성물의 질량비들을 더한 거랑 같이 똑같게 나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리하면 C의 분자량은 C분의 AA 더하기 B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유도는 한번 해드려 봤고요. 유도고 나발이고 뭐 저거는 하는 방법을 기억해서 저거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문제를 연습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프린트가 여기서 더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 변형이나 앞으로 계속 할 거지 여기다가 뭐 내용을 추가하게 될 일은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추가하는 건 제 신념과 맞지 않아요. 너네들이 생각할 기회를 계속 뺏어야 되는데 이 정도 이제 요 정도 아는 거에서 그 다음 문제 푸는 거는 암기해서 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암기를 하려면 이제부터는 뭐 하나를 하려면 막 20개씩 암기를 해야 하나씩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뇌를 쓰세요. 이제 이 이상으로는 저는 암기시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됐고